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었죠. 이번 방미 성과 어떻게 평가하는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총괄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역대급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많았지만 네. 구체적인 성과를 낸 기대 이상의 결과였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을 하자면 네. 한미 동맹이 이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째, 한미 동맹의 이슈가 과거 안보 중심에서 네. 기후위기라든지 첨단 기술 동맹까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걸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과거 한미 동맹이 포괄하는 공간적 측면이 한반도 중심이 아니라 신남방, 오히려 중미 지역까지 확장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어쩌면 중요한데 동맹의 주체와 태도 측면에서 보면 한쪽이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국가 대 국가 간의 대등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했다. 그래서 새로운 한미 동맹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역대급이었다,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역시 백신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55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스와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언론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신 스와프는 백신 관련 여러 방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야당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이게 흠잡을 데가 없다 보니까 3살짜리 떼쓰듯이 계속 논리도 내용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약속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체결은 일종의 한미 간의 백신 동맹을 맺은 겁니다. 단순하게 백신을 지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한미 양국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백신 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뛰어난 기술과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네. 한국은 뛰어난 생산 역량을 통해서 코로나에 공동 대응하자라는 거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코로나 대응의 주축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네. 쉽게 예를 제가 좀 들어서 설명을 하면 네. 이번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서 물고기 잡는 법을 완벽하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지금 장바구니에 물고기 몇 마리 들었냐고 따지는 게 현재 야당 모습이거든요. 네. 좀 안타까움을 넘어서 좀 한심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한심한 모습이다. 우리나라가 보니까 이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서는 기술은 세계 1위고 생산 규모는 세계 2위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생산 규모나 시설로 볼 때 우리나라가 네.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세계 1위가 미국이거든요. 네. 세계 1위와 2위가 백신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로부터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2의 팬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심을 끌었던 거는 이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시선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갔고요. 무엇보다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공동 성명이 동시에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확인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네. 기존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연속성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것도 좀 예를 들어보면 네.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출발선상을 한 30m 정도는 앞에서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따라서 북한에게도 상당한 시그널이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많은 언론들에서 미국이 인권 특사를 먼저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권 특사가 아니라 대북 교섭 대표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또한 일종의 북한에 대한 대화의 시그널로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한미 정상선언에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네. 이것은 한반도 운전자로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을 미국도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의미거든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 성명 가운데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 대목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그리고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마침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이제 한미 간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은 당시 트럼프 정부가 뭔가 발을 걷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여러 번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워킹 그룹을 좀 넘어서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주도할 수 있는 남북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그 워킹 그룹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하나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출구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니까 효율적인 거죠. 모든 논의를 거기서 다 하면 되니까요. 근데 단점으로 보면 안 해도 될 논의를 워킹그룹에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더디게 갔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대화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것, 단서가 없다는 것, 이것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독자성을 확보했다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워킹그룹이 가졌던 그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좀 극복할 수 있다,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성과를 뭐 평가하면서도 뭔가 북한을 구체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안은 없었다. 좀 아쉽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공동 성명에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의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아직 네.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협상을 할 때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서로 상대의 패를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네. 북미 관계는 탐색 대화조차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바이든 정부가 취임 이후에 대북 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시적인 접근,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 기존의 트럼프 정부에서의 빅딜 정책에 대한 성찰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내놓았거든요. 이런 네네. 부분들은 북에 던지는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동 성명, 한미 정상 간 공동 성명을 보면 또 인권 상황,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력한다라는 데 이제 동의한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북한의 반발이 좀 예상되지는 않으시나요? 북한이 끓끓어하는 부분이 북한 인권 이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습니다. 네네. 저는 상당히 우리 정부 외교 쪽 사이드에서 나름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꽤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할 때 네. 북한을 노스코리아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 성김 대표를 임명할 때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풀네임을 다 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네. 북한이 가장 핵심적 요구가 체제 보장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네네. 하지만 미 측에서 북한에 대한 상당한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고 일종의 이것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상에서의 대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중국의 반응도 여러 가지 궁금한데요. 아직 뭐 공식적인 반응보다는 그 언론을 통해서 반응이 약간씩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 대만 해협을 언급한 것이 중국을 자극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윤건영 의원께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대만 해협이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네네. 당면한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이 위기 요인을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 측면에서 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우리 정부가 양안 관계 특수성을 부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강조한 것은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 정도 표현을 놓고 과도하고 지나친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미일 네. 정상회담 때 합의문에는 홍콩,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두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또 최근 정상회담 직후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네. 동시에 미중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원칙을 지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이제 해제돼서 주권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런 권리를 획득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주변국들 역시 또 중국이겠죠.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국의 반응 이전에 미사일 지침 해제는 지난 40여 년 동안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묵은 숙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푼 것이고요. 저는 네.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에서 나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핵심은 이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우주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네. 즉 발사체 개발이 가능하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나왔지만 아르테미스 약정 선언에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달 탐사 계획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아르테미스 약정이라는 건 미국 주도로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8년에는 달에 유인 기지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계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네.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를 통해서 미사일에 대한 자주권 그리고 자주국방에 대한 부분 분명히 생겼지만 이 이외에 부가적으로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우주 개발이 가능하고 발사체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공동 성명을 보면 이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네. 인도 태평양 구상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적절하게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넣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근본적으로요, 이 쿼드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내용을 다 기후 변화부터 백신 문제부터 모든 걸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저 한 측에 있고요. 또 한 축 끝에서는 아시아판 나토를 장기적으로 구상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쿼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과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께서는 쿼드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쿼드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네. 투명성, 포용성, 개방성이 확보된다면 다자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미 발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쿼드라는 부분들이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다 네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중국과의 교류나 경제적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접점을 찾는 것이 전 당연한 거고 네. 정상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다 따라가는 게 그게 무슨 정상국가이겠습니까? 우리는 네. 우리 정부의 기조가 있는 거죠. 우리 정부의 기조는 바로 신남방 정책이거든요. 그 신남방 정책 기조에 맞을 경우에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